CEO 리포트 2월 3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이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법인 대표님들의 파이팅을 좀 기원해 보면서 오늘은 힘이 될 수 있는 자금 지원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자금이 필요한 대표님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KDB 산업은행에서는 2021년 올랜딩 대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올랜딩 대출 제도는 중개금융기관이 자체 금융 절차에 따라 대출 적격 여부 심사 후 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 저리 자금을 전대받아서 우리 법인에 도움을 주는, 지원을 주는 제도를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대표님, 2020년 결산은 꼼꼼하게 체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비상장법인이 주식가치 평가를 미리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KDB 산업은행에서는 올랜딩 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설자금 1.35%, 운영자금 1.01%, 여기에 중개금융기관 가상금리가 포함되어서 상당히 좀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인데요. 혹시 지금 자금 계획이 좀 있으시다면 미리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 이후에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밑에 하단에 나오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좀 하셔서 우리 기업이 과연 지금 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홈페이지에 자가 진단이 가능하니까요. 자가 진단을 먼저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의 신용등급은 금검원 표준신용등급 6에서 11등급 사이라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가 확인이 되었다면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별로 좀 잠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대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접속이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3월에 있을 중진공 정책자금 상담 예약이 2월 25일부터 26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서울과 그 지방권은 2월 25일, 경기와 인천 권역은 2월 26일에 예약이 오픈되니까요. 사전에 좀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시겠습니다. 우리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정책 자금은 자금이 소진되는 그 시기까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좀 서둘러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DB 올랜딩 대출과 중진공 정책 자금 중에 더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결산은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비상장 기업이 주식 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결산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면서 챙겨야 될 것, 바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쉽게도 2020년을 마지막으로 초과 배당의 증여세 절세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초과 배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증여세하고 배당 소득세를 둘 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밖에 없냐면 자녀에게 배당을 통해서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시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식을 증여하실 때 고려하실 것들이 있어요. 자, 지금 만약에 주식을 증여한다고 한다면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산 가치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확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없는데 2020년 12월 31일 날로 하느냐, 2021년 1월 1일자로 하느냐, 하루 차이지만 그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0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년의 손익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하게 되면 20년의 손익이 반영이 되죠. 자, 만약에 2020년 손익이 많이 났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영을 하지 않는 게 주식 가격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20년에 좀 이 손해가 좀 많았어. 그러면 당연히 2020년 손익을 반영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2020년을 기준으로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 3월 31일까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법인세 신고하고 날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무제표 그때 확인해서 뭔가 진행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사전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1월 2일자로 하시게 되면 4월 달이에요. 좀 한결 여유가 있죠. 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즉 20년 손익을 반영하는 게 주식 가격에 유리할지 아니면 21년 그냥 20년을 빼고 가는 게 유명할지 이거를 판단을 해서 주식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쪽으로 이전을 선택하시는 게 좀 낫겠죠. 그리고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신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법인의 가지급금이 있으면 당연히 주식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공과방하고 비슷해요. 가지급금은 아쉽게도 우리 법인의 자산입니다. 뭐 암도 내 세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지급금도 암 같은 존재긴 한데 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있는 만큼 기업의 그 가치는 부풀리게 되는 거죠. 이 부풀린 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거고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든가 이런 부실자산이 있으면 주식을 증여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이동하거나, 즉 다시 말하면 기업의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기업이 이제 승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업을 매각할 때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급금이 있다라면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급금도 문제고 주식을 언제 타임에 쌀 때 증여하느냐 이 타임을 알기 위해서도 가급적 가결산을 빨리 맞추시고 그 다음에 2020년에 그 결산들을 빨리 마무리 지면서 이 주식 이동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 점 때문에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그렇게 쭉 가결산 먼저 하셔라. 그리고 주식가격 평가 반드시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언제든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결산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시거나 세액공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세액을 더 납부하신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의 상담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